호텔 로비에서 외국인 투자자 윌리엄스가 정순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라며 다가선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군요. 이 호텔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때 급하게 나타난 도연이 차갑게 쏘아붙인다.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섭니까? 정순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건강한 하루가 찾아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곳의 로비는 언제나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고급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72세의 청소부 박정순이었죠. 정순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정순의 하루는 시작되었죠. 낡은 청소 도구함을 끌고 다니며 호텔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유리창에 지문을 지우고 화장실의 거울을 매끄럽게 닦아냈죠. 정순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빛이 났지만 정작 정순 자신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호텔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러 몰려들었죠. 그럴 때마다 정수는 더욱 작아지려 애썼습니다. 구석으로 비켜서고 시선을 피하고 존재감을 지우려 노력했죠. 할머니, 거기 얼른 치워요. 손님 오십니다. 젊은 직원이 정순을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죠. 그저 할머니.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청소 도구를 치웠습니다. 직원은 정순이 비켜서자마자 그 자리를 지나쳐갔죠. 마치 정순이 벽이나 기둥처럼 그저 피해가야 할 장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정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곳의 그림자.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구나. 점심시간이 되면 정수는 지하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수는 혼자였죠. 젊은 직원들은 정순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려했습니다. 정순이 가져온 김밥 도시락을 펼치면 주변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죠. 마치 정순에게서 나이든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가난의 냄새라도 묻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정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호텔을 돌았죠. 연회장의 카펫을 진공 청소기로 밀고 복도의 화분에 물을 주고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을 닦았습니다. 정순의 손길은 정확하고 꼼꼼했죠. 3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온 베테랑의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 속에는 때때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초상화를 바라볼 때면 특히 그랬죠. 그 초상화에는 호텔의 창업주인고 한기호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초상화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순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6시 정순의 근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호텔은 저녁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한 바퀴 돌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웠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정순과 부딪혔죠. 아, 죄송합니다. 정순이 재빨리 사과했지만 손님은 정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기둥에 부딪힌 것처럼 정순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정순의 일상이었죠. 보이지 않는 사람, 들리지 않는 목소리,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정수는 자신이 이 화려한 호텔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수는 직원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보였죠. 하지만 정순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호텔을 나서며 정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호텔의 외관이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정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정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이것이 정순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길 말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정수는 그 너머 어딘가에 자신만의 별이 빛나고 있다고 믿었죠. 언젠가는 그 별빛이 자신을 비추어 줄 날이 올 거라고 정수는 조용히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로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곳저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대요. 미국에서 온 큰 투자자라고 하던데. 같은 청소부 동료가 정순에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죠. 오전 10시가 되자 검은색 리무진이 호텔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죠. 깔끔한 회색 정장에 은발이 인상적인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호텔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 제임스 윌리엄스였죠. 호텔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인사를 했지만 윌리엄스는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호텔의 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매니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한도연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곧 오실 예정입니다. 그때 프런트 데스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부부가 뭔가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일본어를 못해 당황하고 있었죠. 정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순이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자 부부의 표정이 밝아졌죠. 객실 키카드 문제는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윌리엄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프랑스에서 온 비즈니스맨이 로비에서 큰 소리로 불평을 하자 이번에도 정순이 나섰죠. 완벽한 프랑스어로 상황을 정리한 정순의 모습에 윌리엄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윌리엄스가 영어로 물었고 정순은 침착하게 영어로 대답했죠. 저는 이 호텔의 청소 담당 직원입니다. 당신의 언어 실력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를 구사하시는지요? 윌리엄스의 질문에 정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에 조금 배운 것뿐입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윌리엄스가 제안했고 둘은 로비 한쪽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군요. 당신의 언어 실력, 태도, 품위, 모든 것이 특별합니다. 이 호텔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윌리엄스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급하게 뛰어온 한도연 사장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48세의 도연은 날렵한 체구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도연은 윌리엄스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윌리엄스 옆에 앉은 정순을 보자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청소부가 여기에? 도연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하려 했지만 윌리엄스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한 사장, 이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방금 여러 언어로 호텔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죠.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입니다. 회장님께서 신경 쓰실 분이 아닙니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지만 윌리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특별합니다. 유창한 언어 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도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또 어디서 별짓을. 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섭니까? 정순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행동을 했습니다. 정순이 물러나려 하자 윌리엄스가 말했죠. 잠깐만요. 한 사장, 저는 이 호텔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숨겨진 인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영에 큰 문제입니다. 윌리엄스는 정순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저와 차 한잔 하시죠.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정순은 명함을 받으며 당황했지만 윌리엄스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정순을 노려보았죠. 정순이 청소도구를 들고 자리를 떠나자 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여자를 감시해. 그리고 과거를 조사해봐. 한편 정순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윌리엄스의 명함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 시작인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는구나.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정순을 호텔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길래?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한다며? 집으로 돌아온 정순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앨범이 있었죠. 젊은 시절 한기호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 아기 도연을 안고 있는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제는 엄마가 숨을 수 없구나. 내가 날 알아보지 못해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정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윌리엄스와의 만남이 가져올 변화가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했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윌리엄스와의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을 입은 정순의 모습은 평소와 달라 보였죠. 윌리엄스는 이미 창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십시오. 윌리엄스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정순이 자리에 앉자 윌리엄스는 차를 주문했죠.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어제 당신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언어 실력은 단순히 배워서 되는 수준이 아니더군요.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셨나요? 윌리엄스의 질문에 정수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 잠시 유학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공부했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정순의 대답은 짧았지만
윌리엄스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사연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이 왜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윌리엄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일 뿐이죠. 이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도연이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정순과 윌리엄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죠. 도연은 성큼성큼 다가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윌리엄스 회장님, 이런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투자건에 대해 논의하시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윌리엄스는 차분하게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사장, 저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 호텔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과의 대화는 매우 유익합니다. 도연은 정순을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죠. 이 여자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죠. 정순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정순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 사장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죠?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 호텔이 처음 지어질 때 설계도를 그린 건축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비의 샹들리에가 어디서 수입된 것인지는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왜? 프랑스 리옹의 바카라 공방에서 특별 주문 제작된 것입니다. 1975년 봄 한기호 회장님이 직접 프랑스로 가서 주문하셨죠. 그리고 이 호텔의 초기 설계는 이탈리아 건축가 마르코 벨리니가 했습니다. 정순의 정확한 답변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윌리엄스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시는지요?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이 생길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처음엔 다른 자격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부로 있을 뿐이죠. 도연이 비서를 불러 속삭였습니다. 이 여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비서가 나가자 도연은 정순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 호텔은 내 것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정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호텔은 사장님 것이죠. 하지만 사장님이 모르는 이 호텔의 역사가 있습니다. 피와 눈물로 세워진 진짜 역사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수는 침착했습니다. 한기호 회장님은 이 호텔을 세우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려진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한 사장, 이 호텔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도연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이 호텔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순의 말에 도연은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은 그저... 그때 도연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비서는 도연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도연이 정순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분은 1970년대에 이 호텔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자세한 기록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하지만 한 사장, 저는 이 호텔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윌리엄스가 나가고 도연과 정순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정순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이 호텔의 청소부이자 한때는 한기호 회장의. 아니, 이제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정순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기호 회장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정순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가 되셨을 때 말이죠. 정순이 라운지를 나가자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죠. 아버지가 숨긴 비밀, 이 호텔의 진짜 역사, 그리고 정순이라는 여자의 정체.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죠.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정순과 함께 1972년 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서 현재 정순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이럴 수가. 그럼 이 여자는. 한편 정순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에 이렇게 적었죠. 드디어 시작되었다. 도연이가 진실에 다가오고 있다.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 주렴. 호텔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박정순이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장과 무언가 연관이 있다는 것.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투명인간 취급받던 정순이 갑자기 미스터리한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날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이미 직원들 사이에 퍼진 것이죠. 정순이 출근하자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던 정순이 갑자기 호텔의 중심 인물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박정순 씨, 정말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젊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대답 없이 청소 도구를 들고 일을 시작했죠. 하지만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은 정순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혹시 친척 아니야? 아니면 옛날에 뭐 있던 거 아니야? 사장님이 엄청 화났다던데.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죠. 그때 호텔 인사팀장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박정순 씨, 사장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사장실로 오시죠. 정순이 사장실에 들어서자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바로 어젯밤 도연이 발견한 그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순이 자리에 앉자 도연은 사진을 정순 앞으로 밀었죠. 이 사진 속 여자가 당신입니까? 도연의 질문에 정순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기호의 모습에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네, 저입니다.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과 아버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정순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기호 회장을 사랑했고 회장님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될 수 없는
평범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왜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는 거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호텔 근처에 있고 싶었을 뿐이죠.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정순의 대답에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윌리엄스 회장에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겠죠? 이 호텔을 빼앗으려는 거 아닙니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정수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 호텔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윌리엄스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호텔 투자와 관련해서요. 도연이 급하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윌리엄스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죠.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군요. 특히 한 특별한 직원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윌리엄스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이 호텔의 진정한 역사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연은 분노하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당신이 윌리엄스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이죠. 정순의 침착한 대답에 도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을 당장 해고하겠습니다. 이 호텔에서 나가십시오. 도연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가면 투자도 무산될 겁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순의 말이 맞았죠. 지금 정순을 해고하면 윌리엄스의 투자는 물 건너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도연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들이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날 오후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은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정순 씨가 사장님 어머니래. 말도 안 돼. 사장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럼 정순 씨는 대체 누구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호텔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정순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퇴근 시간 정순이 호텔을 나서려는데 도연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박정순 씨, 이것 좀 보십시오. 비서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죠. 1973년 한기호 회장 결혼 발표. 신부는 재벌가 김 회장의 딸. 기사에는 젊은 한기호와 그의 부인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정순이 아니었죠. 이것이 사장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비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저 한때 한기호 회장을 사랑했던 여자일 뿐이죠. 비서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사장님이?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눈치챘죠. 정순이 단순한 옛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1973년 3월 15일. 오늘 기호 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있다. 정순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한다니. 하지만 기호 씨를 위해서라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럼 내가 정순의 아들이란 말인가? 도연은 충격에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순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면 왜 그동안 숨어 있었을까? 왜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을 지켜봤을까? 한편 정순은 집에서 도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곧 모든 것을 알게 되겠구나.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거란다.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겠지.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 30주년 기념 연회가 열렸습니다. 호텔의 대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었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도연은 단상에 서서 환영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일주일 전 발견한 일기장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연회장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일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계속 정순을 향했죠. 소문은 이미 호텔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호텔의 30주년을 축하해 주시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친 한기호 회장님이 세우신 이 호텔은 도연이 연설을 이어가던 중 한 젊은 직원이 동료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있었죠. 저기 저 할머니가 사장님 어머니라던데요?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순에게 쏠렸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 임원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소문이.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여자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때 정순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눈이 정순을 주시했죠.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어머니, 도연아.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라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도연아.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만 너를 키울 수 없었단다. 재벌가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 아버지도 가문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지.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한도연 사장은 혼외자란 말입니까?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도연이는 한기호 회장의 정당한 아들이다. 나와 기호 씨는 서로 사랑했고 도연이는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 다만 재벌가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을 뿐이다.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김영숙 여사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날 키우셨어. 정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좋은 분이었다.
너를 자기 아들처럼 키워주셨지. 나는 그분께 평생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도연아, 너를 낳은 건 나란다. 그때 윌리엄스가 연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정순 씨의 말이 사실입니다. 1972년 병원 기록을 확인했죠. 박정순 씨가 한도연 사장을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 회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은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렸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습니까? 왜 청소부로?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다. 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비록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었지만 내 곁에 있고 싶었단다. 한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호텔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어머니라면 왜 날 버렸습니까? 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도연아. 빼앗긴 거였어. 내 할아버지가 나를 쫓아냈고 너를 빼앗아 갔다. 나는 너를 되찾으려 했지만 힘없는 여자가 재벌가를 이길 수는 없었어.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엄마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영숙 씨를 내 어머니로 알고 자란 내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었겠어?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 연 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고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죠. 호텔의 30주년 기념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정순이 도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도연의 충격을 알 수 있었죠. 윌리엄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연 회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죠. 30년 만에 아들에게 엄마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정순을 거부했습니다. 연 회장의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호텔의 비밀이 이렇게 극적으로 폭로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한 기자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정순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순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도연이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게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기다릴 겁니다. 그날 밤 호텔 30주년 기념식의 충격적인 폭로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숨겨진 비밀, 한도연 사장의 침모는 청소부였다. 재벌가의 감춰진 출생의 비밀. 도연은 자신의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로 알았던 김영숙 여사의 일기장과 정순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무엇이 진실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죠.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엄마도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연 회장 사건 이후 사흘째, 도연은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정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섰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다. 1972년의 일이야. 정수는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23살이었고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했었지. 한 파티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어. 기호 씨는 당시 32살 호텔 사업을 막 시작하려던 젊은 사업가였지. 도연은 말없이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기호 씨는 재벌 2세였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한 남자였지.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너를 가졌어.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도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알게 됐지. 평범한 집안 출신인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 이미 김 회장 집안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거든. 기호 씨는 저항했지만 할아버지는 회사를 무기로 협박했어.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기호 씨를 후계자에서 제외하겠다고. 도연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호 씨의 미래를 망칠 수 없었어.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지. 하지만 너를 임신한 상태였고 기호 씨는 그 사실을 알았어. 비밀리에 나를 보호했고 내가 태어난 후에는 너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지. 그럼 김영숙 씨는? 도연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기호 씨와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란 걸 알았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지. 내게도 미움 대신 연민을 보내주셨어. 한 번은 몰래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아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아이를 볼 권리가 있으니 원한다면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로 알았던 김영숙 여사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그래서 청소부가 된 겁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10살 때부터였어.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 가짜 신분을 만들어 청소부로 들어왔지.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이지. 기호 씨가 모를 리 없지. 하지만 모른 척 해주셨어.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순 씨 미안해요.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도연은 고개를 묻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2010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부르셨어. 정순이 계속했습니다.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지. 정순 씨, 도연이를 부탁해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너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때를 기다렸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구나. 미안하다. 아버지는 용기가 없었다. 정순, 내 친어머니를 지키지 못했고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알아두렴. 정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평생 너를 지켜봤단다. 청소부로 일하며 내 곁에 있었던 것도
모두 너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어. 부디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렴.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편지를 읽은 도연은 흐느꼈습니다. 정순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도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낳은 유일한 아이니까. 비록 엄마라고 불러주지 못해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단다. 도연은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을 위해 청소부로 일한 어머니, 평생 그림자처럼 살며 자신을 지켜본 어머니, 그 사랑의 깊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당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를 몰랐으니까. 오히려 나는 내가 당당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어.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사장님, 큰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사장님의 경영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때문에. 도연은 전화를 끊고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호텔도 위험하게 됐습니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호텔은 내 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이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가 도울게. 어떻게요?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주식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를 위한 거였지. 이것과 내가 가진 지분을 합치면 51%가 넘어. 경영권은 안전할 거야. 도연은 놀라며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단 말입니까? 내 아버지와 나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도연은 정순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30년 동안 호텔을 청소하며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의 손이었죠. 어머니. 도연이 처음으로 정순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도연은 정순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야 찾은 서로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이사진들은 수군거리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정순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청소부를 이사회에 데려오는 겁니까? 최대 주주 중 한 명인 박 전무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박정순 여사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이자 이 호텔의 숨은 주주입니다. 이사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죠. 그래서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이상 당신의 경영권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이 호텔을 경영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도연이 반박하려 했지만 정순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한기호 회장의 적법한 상속인입니다. 회장님은 생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도연을 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세간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스캔들로 호텔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윌리엄스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군요. 박 전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은 저는 이제 외부인이 아닙니다. 윌리엄스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박정순 여사로부터
지분 10%를 양도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 호텔의 주주입니다. 이사진들이 경악했습니다. 정순이 보유한 지분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윌리엄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도연 사장의 경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이 호텔의 진정성 있는 역사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투자자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박 전무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다. 청소부 주제에 어떻게 그런 지분을.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기호 회장과 함께 이 호텔을 설계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의 일부도 제가 투자했죠. 프랑스 유학 시절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거든요. 다만 제 이름을 숨기고 투자했을 뿐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모든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의 지분을 합치면 51%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회장의 10%까지 더하면 61%가 됩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맞습니다. 경영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 사장님을 지지합니다. 출생이 어떻든 지난 10년간 이 호텔을 훌륭하게 경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순 여사의 이야기는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무는 이를 악물었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정순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알아두십시오. 저는 이 호텔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박 전무님이 15년 전에 했던 비리도 포함해서 말이죠. 박 전무가 흠칫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2010년 리모델링 공사 때 10억을 빼돌리셨죠? 한기호 회장님은 알고 계셨지만 박 전무님의 아버지와의 의리 때문에 덮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 전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과거의 비밀과 거짓은 모두 청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정순과 도연의 진정성이 이사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과 정순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지. 30년 동안 청소도 충분히 했으니까. 저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이제는 떳떳하게 제 어머니로서. 정수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말이야.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나처럼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구나. 그리고 가끔 너를 만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평범한 엄마와 아들처럼.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시죠.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언론 반응이 예상외로 긍정적입니다. 감동적인 모성애, 재벌가의 인간적인 면 등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연은 정순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순도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해왔기 때문이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어머니,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뭐니? 그 많은 언어는 정말 어떻게 배우신 겁니까? 정순이 웃었습니다. 너를 지켜보는 30년 동안 할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 공부하고 책 읽고 언젠가 너와 대화할 날을 준비했지. 내가 세계적인 호텔 경영자가 될 거라 믿었으니까. 도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모자의 모습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예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텔의 인간적인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것이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직원 교육센터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정순이 제안하고 도연이 적극 추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외국어와 서비스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죠.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제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명예회장이자 교육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순을 무시했던 직원들도 있었죠.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화려한 언변이나 완벽한 매뉴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도연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저희 호텔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끄시는 교육센터가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직원들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죠. 개관식이 끝난 후 정수는 교육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의실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영어 수업을 받고 있었고 두 번째 강의실에서는 일본어 수업이 한창이었죠.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한 젊은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1년 전 정순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을 찾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습니다. 정수는 따뜻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렴. 저녁이 되자 도연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같이 하시죠.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레스토랑에는 윌리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순을 보자 일어서서 인사했죠. 정순 여사님, 오늘 개관식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윌리엄스 회장님. 정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뉴욕에도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도 이런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순 여사님이 고문으로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도연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대신 우리 교육센터에 우수 졸업생들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윌리엄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역시 정순 여사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의 미래,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요. 정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한 사람의 인간이자 존경받는 어른이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니?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함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다음 날 정순과 도연은 한기호 회장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순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죠. 기호 씨, 이제야 왔네요. 도연이와 함께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절 용서하고 받아들여줬답니다. 도연도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한기호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산소를 내려오며 정순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곁에 있고 호텔이 잘 되고 있고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정수는 아들의 팔짱을 끼며 걸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고생이 아니란다. 두 사람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순과 도연을 보자 박수를 쳤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정순 원장님, 도연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지냈던 이 로비에서 이제는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었죠. 그날 밤 정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내 긴 여정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 그림자였던 내가 이제 빛을 찾았다. 도연이를 되찾았고 내 자리를 찾았다. 늦게 찾아온 진실이 우리를 치유해 주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덤이다. 이 덤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젊은이들과 함께. 정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그 빛은 이제 정순에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빛의 일부가 된 정순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의 집에서도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너희들의 진짜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란다. 평생을 사랑과 희생으로 사신 분이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내일 할머니 만나러 가요. 그래, 내일 가자.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정순과 도연 그리고 가족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늦게 찾아온 진실이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